자, 이번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친환경 전용 모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입니다. 아이오닉은 패스트백 바디 스타일과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V 전기차 이렇게 친환경 모델로 구성이 된 꽤 독특한 차량이기도 한데요. 얼마 전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디자인을 다듬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디자인은 페이스리프트 모델답게 기존 모델을 베이스로 몇 가지 디테일을 더해서 변화를 주었는데요. 가장 먼저 헤드램프에 변화를 좀 주었습니다. 이 그래픽 자체가 상당히 좀 공을 들인 듯한 그런 형태로 변화를 했고요. 다초점 반사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는데요.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기존에 동그랗게 갖고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다고 또 구가 나눠져서 보이는 형태도 아니고 말 그대로 다초점으로 반사되듯이 빛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헤드램프가 적용이 돼 있어서 디자인 자체만으로도 꽤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만 기능적으로도 그 역할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헤드램프가 새롭게 적용이 됐고요. 자, 그리고 헤드램프 하단으로는 데일라이트가 새롭게 디자인돼서 적용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어 커튼하고 일체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DRL 램프는 이렇게 돼서 헤드램프 여기 보이는 거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형태를 취해주면서 헤드램프와의 디자인 연계성을 조금 더 살려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봤을 때는 디테일이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고 이쪽에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들어가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 램프가 점등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꽤 멋진 디자인으로 형태가 변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그릴에도 변화를 주었는데요. 내부 그립팩이 이전에는 가로 스트라이프 패턴을 보여줬으면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현행 모델은 메시 타입으로 그래픽에 변화를 줬고, 이쪽 지금 그릴도 현재는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주행할 때 또 엔진을 시켜주거나 할 때는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액티브 에어 플랩 그릴이 적용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전 모델에 비해서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디테일이 더해졌고 기능적으로도 향상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이전 모델하고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측면에서도 별다른 다름을 두진 않았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골격이 바뀌거나 크기는 변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하고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는데요. 단 휠 디자인을 새롭게 하나 추가를 해줬습니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 사용하는 공기저항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휠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사의 17인치 타이어가 장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리어 후면부 아이오닉은 이 후면부가 참 재밌죠. 이 C필러 라인부터 완만하게 떨어져서 뒤쪽으로 약간 올라와 있는 듯한 패스트백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페이스리프트에서도 그 디자인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 헤드램프와 동일하게 후면에서도 테일램프 쪽에 그래픽 변화를 줬는데요. 이전에는 이렇게 해서 C자 형태를 해갖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 형태를 보여준 반면 변경을 통한 현행 모델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두 개의 그래픽으로 변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또 곡선 라인도 들어있고 꽤 날렵하게 그려진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내부 그래픽 자체도 이렇게 좀 변하다 보니까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으로 변화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 아래로 이제 턴 시그널 들어오고 여기는 후방등 들어오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이 조금 독특한 형태를 갖춘 건 요 리어 스포일러 쪽인데요. 리어 스포일러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여기도 글라스로 되어 있고 여기도 글라스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스포일러를 기준으로 두 개로 이루어진 글라스 구성을 보여주는데 대부분 패스트백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글라스는 없고 이쪽만 글라스가 있는 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이오닉은 하단부까지 글라스를 추가를 해줌으로써 조금 답답함이 있을 수 있는 후방 시야를 개방성 있게 디자인한 그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여전히 잘 보여주고 있고요. 외관은 디테일을 더해 디자인을 다듬는 정도였다고 하면 실내는 꽤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먼저 센터 페시아 쪽이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되었는데요. 펠리세이드를 시작으로 소나타에서 선보였던 10.25인치 와이드한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시원시원한 스크린을 보면서 조작할 수 있는 편의성이 향상된 이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와이드한 사이즈를 보여주기 때문에 2분할이 아니라 3분할까지 화면을 나누어 쓸 수 있는 상태에서 후진으로 기어 레버를 변경을 하면 후방 카메라가 활성화되면서 이쪽으로 이제 전방이나 후방 주차 센서가 활성화돼서 같이 보여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해상도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여질 때도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스크린이 커진 부분도 있지만 기능적으로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단으로는 기능 버튼들이 자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물리적 버튼이 아니라 터치로 다 변화를 했습니다. 내비게이션, 라디오, 그리고 셋업 관련해서 다 이 버튼들이 터치 방식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이얼 전원 끄고 볼륨 조절할 수 있는 이 버튼을 제외하고는 다 터치로 조작 방식이 변경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단부로는 공조기 컨트롤러가 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여기 프론트하고 이쪽만 지금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풍향의 방향을 바꾸거나 온도를 조절하거나 풍향의 양을 조절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터치로 조작 방식이 변경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어벤트가 포함된 일체형 형태의 디자인을 취하고 있어서 좀 깔끔해 보이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분위기를 연출은 해주는데요. 단 여기가 오염에는 좀 취약한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졌고, 이 터치 조작에 대해서 사용할 때 크게 불편함이 느껴지는 부분은 없었고, 그리고 반응 속도도 꽤 괜찮은 편이긴 한데요. 차가 정차된 상태가 아니라 주행할 때는 이 부분을 정확히 보고 조작하는데 시야를 뺏기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좀 누를 수도 있는 이런 일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전 물리적 버튼보다는 사용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바뀌면서 이쪽도 이렇게 몰딩 라인이 들어가고, 중앙에는 또 가느다란 크롬 라인이 하나 더 더해져서 에어벤트로 이어지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돼서 계기판으로 가고 다시 이쪽으로 해서 에어벤트로 이어지는 요 디테일이 하나 더 더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조기 컨트롤러 아래쪽하고 크래시패드 쪽에 은은하게 블루 컬러로 해서 조명이 밝혀지는 앰비언트 라이트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내 디자인에 있어 갖고 감성적인 디테일을 더해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USB 충전하고 파워 아울렛 단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 주변으로는 편의 버튼들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데 있어 갖고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하고 차이가 생긴 부분은 여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추가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밟아서 하는 풋브레이크 방식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부분 변경을 거친 현행 모델에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었고, 그래서 오토홀드 기능까지 추가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의 통풍 열선, 그 다음에 핸들 열선까지 편의사양에 있어서는 세그먼트 대비 여전히 부족함 없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은 중앙에 7인치 디스플레이하고 양쪽의 게이지는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이 형태는 이전 모델과 동일하게 가지고 가는데요. 이 중앙 디스플레이에 보이는 그래픽이 좀 변화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쪽으로 해서 요거와 유사한 원형으로 해갖고 속도 게이지가 보이고, 정보창은 좀 이쪽에 따로 빼놔서 그쪽에서 확인할 수 있게 영역이 구분된 그런 그래픽을 보여줬었는데,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현행 모델에는 별도로 빼놨던 정보창을 이 원형 클러스터 안에다가 다 통합시켜 놓은 그런 그래픽으로 변화를 했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능동안전 사양들이나 그 다음에 관련 세팅할 수 있는 사용자 설정,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에너지 흐름도 같은 정보들이 추가돼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중앙에다 정보를 다 모아놓다 보니까 조금 더 보기에 편하고 시야에도 잘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쪽에는 하이브리드 주행 관련 지금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보여줄 수 있고, 이 반대편에는 현재 배터리 충전된 양하고 기름 게이지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전 모델을 베이스로 와이드한 크기의 중앙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적용이 되고, 버튼들이 터치 방식으로 변화를 하면서 조금 더 하이테크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주면서 변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지고요.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은 제가 운전하는 그대로, 그리고 보조석은 거의 유사하게 지금 포지션을 맞춰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레그룸은 세그먼트 대비해서도 꽤 괜찮은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단위 헤드룸이 좀 좁아요. 이 아이오닉 자체가 패스트백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C필러부터 좀 내려간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헤드룸은 제 기준으로 주먹 하나가 간신히 들어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열 시트의 기울기나 자방의 길이, 그리고 착자했을 때 그렇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에도 시트 열선은 2단계로 조절할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뭐 에어벤트나 중앙에 것도 마련돼, 컵홀더 같이 이런 것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공간에 있어서는 헤드룸이 약간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외에는 세그먼트에 준하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는 이쪽 부분을 누르면 오픈되는, 전동식은 아니고 수동개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적재 공간은 꽤 반듯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러기지 스크린 이용하면 이렇게 물건을 놓고 러기지로 가려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적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로는 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좀 더 활용성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에 맞춰서 2열 시트도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재 공간은 이 아이온이 갖고 있는 패스트백 형태를 잘 반영을 해서 상황에 맞춰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닫을 때는 여기 잡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구동 방식인데요. 이렇게 계기판에 EV라고 표시가 되면 이때는 엔진은 사용하지 않고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출력이 필요할 때나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이렇게 EV 모드가 사라지고 엔진을 켜서 전기 모터와 같이 구동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주행 상황에서도 탄력 주행이 이루어지거나 제동이 걸렸을 때는 또 회생제동 에너지가 발생을 하면서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배터리를 충전해 줘야 되는 번거로움도 없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이브리드 차량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 모터만 사용할 때, 그리고 엔진만 사용할 때, 그리고 전기 모터와 엔진이 동시에 사용할 때, 이때 이질감이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속에서 전기 모터만을 사용해서 EV 모드로 주행을 하다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엔진이 켜지면서 체감되는 이질감은 있는데, 그 외에 별다른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았고요. 거기에 차가 멈춰서 있다가 거동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도심 구간에서 가다 서다가 반복되는 이때 가장 많은 기름을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전기 모터가 적극 개입을 해주면서 연비 효율을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량이 정속 주행을 할 때 가장 좋은 연비를 보여준다고 하면 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상 도심 주행에 있어서 이점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현재도 계기판에 이렇게 EV라고 표시가 되면 엔진은 사용을 안하고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름 소비 없이 이동하고 있는 기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에는 1.6L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변속기는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즐겨 사용하는 CVT 무단 변속기가 아니라 6단 DCT 하이브리드 전용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맞물려 있는데요. 엔진이 가지고 있는 최고 출력은 105마력 정도, 그리고 전기 모터가 가진 최고 출력은 43.5 수준의 힘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 출력만 놓고 보자면 동급 모델 대비 낮은 수치를 보여주긴 하는데요. 그 부족함을 전기 모터가 더해지면서 채워주기 때문에 일상 주행에 있어서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하면 좀 답답하게 주행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오닉 차량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모드가 에코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따로 셀렉터 버튼이 마련되어 있진 않고 평상시에는 에코 모드로 주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를 운전석 쪽으로 당기면 스포츠 모드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스포츠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에코 모드일 때는 여기 그래픽 자체도 그린 톤으로 보이고, 여기 들어오는 램프 컬러도 그린 컬러가 들어오는데, 스포츠 모드를 하면 그래픽이 엔진 회전수를 보여주는 그런 계기판 형태로 바뀌고, 여기도 레드 컬러 램프가 들어오는 형태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여기 속도 보여지는 이 부분도 폰트가 좀 바뀌어요. 이 상태 에코하고 스포츠하고 조금 더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그런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성격이 좀 명확하게 갈리는 그 모습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운전자 쪽으로 기어 레버를 당겨주는 것만으로 스포츠 모드가 활성화되는데, 뭐 가진 힘에 대해서 더 많은 힘을 분출해주는 건 아니지만 가속 페달의 리스폰스도 한결 산뜻해지고 시원한 가속감을 느낄 수 있는 이 부분도 꽤 잘 구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패들 시프트는 일반 자동차에서는 기어 단수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그 용도이지만,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량에 있어서는 회생제동 에너지의 강도를 세팅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 레버를 한번 당기면 1, 그 다음에 2, 3, 그래서 총 3단계로 회생제동 에너지를 세팅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반대 레버를 당겨주면 회생제동에는 감도가 작아지는 이런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3으로 해놓으면 회생제동 에너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행시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양을 늘리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감도 조절 단계를 0으로 해놓으면 회생제동 에너지는 최소화하고 일반 차량을 주행하듯이 별로 이질감 없는 주행을 할 수 있는 회생제동 에너지 감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가 활성화되면 이 패들 시프트가 이때는 또 회생제동 에너지 감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반 차량처럼 기어 단수를 바꿀 수 있는 그 레버로 변환을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당기면 지금 2단, 그리고 올리면 3단.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에서는 일반 자동차에 있는 것처럼 기어 단수를 변경할 수 있는 그 패들 역할을 해주고, 에코 모드일 때는 회생제동 에너지의 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동시에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핸들 조향은 별다른 이질감이 느껴지지는 않고 조향하는 대로 꽤 솔직하게 반응은 해주는 편인데, 이 감도가 좀 가벼운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일상주행에 있어서 좀 더 맞춰진 그런 세팅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제동력, 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회생제동 에너지가 활성화되면서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약간 안 밟힌 듯한, 소위 말해 허당치는 느낌을 주는데, 아이오닉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꽤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주행에 있어서도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승차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노면도 잘 걸러주면서 편안한 주행이 이루어지는 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이제 노면이 좀 거칠거나 요철 같은 구간을 지날 땐 앞쪽은 괜찮은데 뒤쪽이 약간은 튀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 이 배터리 팩이 차량 하부에 깔리다 보니까
조금 더 무게중심이 내려가서 그런지 일정 영역 이상에서의 주행에 있어서도 운전자한테 그렇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 그 주행 질감은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겨도 될 것 같았습니다. 전방 시야도 꽤 열려있는 편이고 측면 사각지대가 잡히는 부분도 별 불편함은 없었고, 리어 쪽은 그 중간에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려져 있긴 한데 또 아래쪽에도 창이 돼 있어서 시야에 있어서는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았고요. 풍절음은 생각했던 것보다 꽤 괜찮은 편인데 하부 소음은 좀 어느 정도 실내에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반자율 주행 시스템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댓글에 설정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이 있어서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렇게 버튼 눌러서 그 다음에 속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계기판 이쪽에 속도가 표시가 되거든요. 지금은 32. 그러면 이 레버를 이용해서 올려주면 속도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원하는 대로 속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지정해 놓은 속도 안에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정체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80km로 설정을 해놨더라도 지금 한 44km, 5km 정도 주행을 하는, 그러니까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따라서 주행을 해주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이렇게 세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요 버튼은 이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기판 보면 여기 칸이 많아지죠. 지금 4칸으로 되어 있는데 또 누르면 3칸, 2칸, 1칸. 이거는 차량의 간격을 얼마나 세팅할지 이거를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칸으로 해놓으면 앞차와의 거리를 차량 4대 정도 띄워서 주행을 하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하나로 해놓으면 앞차와의 거리는 내가 1대 정도 띄워서 주행을 하겠다 라고 세팅하는 그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한 단계 더 똑똑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체 구간에서 앞차를 따라가다가 앞차가 정차하게 되면 같이 쓰고, 앞차가 다시 재출발을 하면 따라가는 스탑앤고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핸들을 조향하지 않아도 알아서 차선과 차선을 인식해서 이 중앙을 잡고 가는 이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꽤나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지고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이전에는 60km, 속도가 60km 이상에서만 이 핸들 조향 기능이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아이오닉에는 속도랑 상관없이 지금도 5km, 6km 정체 구간이거든요. 이때도 핸들을 알아서 조향해주는 이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체 구간에서 운전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과 동시에 실제로 운전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연비 총 거리는 572.9km 이동을 했고,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23.6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갖다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395 정도 나오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에 대략 한 960에서 70k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파워트레인은 변화가 없었기에 이전 모델과 주행 성능에 있어 다름은 없었지만, 별다른 신경 안 쓰고 주행했음에도 리터당 20km가 넘는 매력적인 연비를 보여주는 건 여전했고, 모호했던 생김새는 뚜렷해졌으며 최신 안전사양들이 더해져서 일상을 함께하기에 조금은 더 똑똑해진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알 TV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고 계신데, 더욱더 재미있는 소식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레알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저희 레드 RPM 레알 TV 많이 시청해주세요.